예, 새정치민주연합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박주선 의원이 어제 탈당했습니다. 또 오늘은 혁신위가 이른바 공천 물갈이 용인 인적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물갈이 대상으로 박지원, 김한길 의원 등도 거론된다는 관측이 흘러나오면서 또 한 번 폭풍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한편 정광삼 춘추관장이 어제 전격 사임하면서 그간 솔로만 나돌던 청와대 참모들의 총선행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태순 평론가, 강훈식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새정치민주연합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자, 박주선 의원 어제 탈당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역 의원은 처음이죠. 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먼저 어제 탈당 기자회견 핵심 부분만 저희들이 좀 준비했는데 잠깐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예, 들려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나 한국 정치를 전면 개혁하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제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의 변화는 불가능하고 미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대 여당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새로운 대한 정치 세력을 창조해야 합니다. 이는 야권 정치인의 역사적 소명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자, 황 평론가님, 그 박주선 의원의 정치 역정, 그다음에 어떤 지금까지 쌓았던 어떤 뭐랄까 경력 이런 걸 봤을 때 탈당이 갖는 어떤 파장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뭐냐니까 물론 이제 박주선 의원이 3선 의원에다가 예. 보면 다 너무나 잘 아실 바와 같이 3번 구속되어서 3번 다 예,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었고 오뚜기, 예, 이런 오뚜기 중에 예, 오뚜기죠. 예. 그다음에 이분이 보면 그야말로 어렵게 태어나서 어려운 가정에서 그야말로 사법고시 예, 수석을 하고 이 광주 이 호남에서는 정말 길이 납니다. 참 기대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탈당한다 맞습니다. 뭐 흔한 얘기로 너무 김을 많이 뺐어요. 예. 원래 이 폭발력이 있으려면 압력을 꽉 모았다 한꺼번에 꽝 터뜨려야 되는데 참았다가, 예. 박주선 의원께서는 그동안 하도 탈당한다 하신다는 말씀과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뭐랄까 조금 나를 세우신 분 예.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네. 압력이 많이 빠진 탓인지 예. 어제 말씀하시면서 뭐 대한정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박병석 저 국회 부의장 하셨던 박병석 의원이라든가 예. 당의 중진들도 뭐 좀 뭐랄까 뭐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겠느냐. 예. 그리고 결국 보면은 지금 박주선 의원을 보고 함께 계속 따라 나갈 현역 의원들은 예.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아. 뭐냐니까 결국 보면 이것이 연말 연초되어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천 전쟁이 벌어지고 뭐 예, 떨어지고 예.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아. 밖에 천정배라든가 박주선이라든가 박준영이라든가 예. 밖에 텐트를 치고 있으면 예. 거기에 나가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 당분간은 예. 뭐 없을 것이다. 조금 뭐랄까 평가절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야당 분위기인 것 강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나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문재 대표에 더 각을 세울지 지난번 천정배 의원도 사실 뭐 또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입씨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나가신 분들. 나간 분들은 예. 이제 계속 문재인 대표가 예. 각을 세우고 새정치민주연합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어제 뭐 본인 나가시면서 박주선 의원이 나가시면서 그 탈당 기자회견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뭐 굉장히 강한 어조들을 많이 쓰셨어요. 물론 실제로 말씀하신 그 새정치민주연합 주변에서 일어나는 분위기는 생각보다 파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 나가서 정치적 행위로는 우리는 새로운 정당을 한다. 예.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이렇게 다르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예. 문재인 대표와 각을 세울 겁니다. 천정배 의원도 지금까지 신당 창당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비교적 나를 세우진 않았습니다만 예. 신당 창당한 다음 날부터는 매일 하나씩 예. 이렇게 너나 잘하세요부터 뭐 여러 가지들 매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당이 새롭게 예. 만들려고 하는 당이 이제 어쨌든 구심을 또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놔야 예. 되는데 문제는 지금 뭐 박준영 전 지사의 신당 그리고 김민석 전 의원의 신당 예. 그리고 또 천정배 의원의 신당 또 박주선 의원도 또 새로운 당을 만드신다고 나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체적인 흐름이 예. 뭔가의 큰 새로운 정치라든지 아니면 기치나 방향이 예. 정확해 보이진 않습니다. 아. 그냥 현재의 체제에 나는 불만이다라는 예. 것 이상 나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것이 실제적인 파급 효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많이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 평론가님. 그리고 오늘 이제 혁신위가 그 인적 쇄신안을 발표를 합니다. 11번째인가요? 혁신안이? 11번째. 예. 사실상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혁신안을 발표할 것 같은데 특정 인사 이름을 거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당 생각하세요? 주변에서 예. 그런 얘기 나오는데 예. 특정 인사 이름을 갖다 거론하면 분란이 너무 커지죠. 아, 예. 그러니까 지난 1차부터 10차까지는 어떤
제도 개혁이죠. 제도 개혁안을 내었다면 예, 예. 오늘 마지막 11차 안은 예, 뭐냐니까 뭔가 정신을 갖다 심어 담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 주변에 나오는 이야기는 오늘 개혁안의 이름이 참 멋져요. 참 조국 교수 참 보면 육참골단이 말씀 좋아하시고 예. 또 김성은 혁신위원장도 보면 이제 문자 쓰기 좋아하시는데 오늘도 보니 선당 후사 백이종군 결초보은 혁신안이랍니다. 예. 느끼는 게 오잖아요. 선당 후사.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당에 우선 헌신하라. 백이종군. 그동안 애썼던 사람들 예. 중진이라 할지라도 내년 총선 승리와 내후년 대선에서 승리를 갖다 견인하기 위해서는 예. 그야말로 옛날 이순신 장군이 그랬듯이 백이종군하라. 셋째, 그동안 너희들 당에서 많은 혜택 본 거 아니냐. 예, 예, 사실 당에서 공천 주어서 다 국회의원 만들었으니까 예. 결초보은. 예.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엮어서 은혜를 갚아라. 예. 뭐냐 하니까 이것이야말로 너희 기득권 내려놓고 앞으로 좀 험난한 그런 어떤 대폭적인 인적 쇄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예고하는 것이다. 마침 보니까 예. 21일 보면 문재인 대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재신임에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진동 끝에 총의가 모여진 만큼 예. 당 구성원 모두가 자기 재신임 예. 같이 존중하고 승복함으로써 예. 승복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승복함으로써 단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 예. 어제 뭐 했습니까? 맞습니다. 구기동에서 보면 최고위원들 예. 물론 추미애 최고위원은 빠졌습니다만 예. 뭐 다른 일 때문에 예. 최고위원들 모여서 뭐 잘합시다. 우리 폭풍 속으로 뱃머리를 돌려서 한번 돌진해 봅시다. 예. 화이팅. 이런 분위기라면은 이런 분위기하에서 예. 결국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면 정리가 정리된 거예요. 예, 예. 그동안 말씀 많았던 박주선 의원 나가시고 이제는 오늘 11번째 최종적 혁신안을 내면서 그것을 예. 선당 후사, 백이종군, 결초보, 즉 예.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예, 통해서 예. 여당과 차별화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왕 뭐 어제 구기동 만찬 얘기했으니까 그 만찬 사진 보면서 저희들이 좀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예,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자, 어제 최고위원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문재인 대표 자택에서 만찬을 그렇죠. 나눴죠. 오영식 최고, 예, 예. 주승영 수석 최고, 예. 이종골 원내대표, 또 예. 유승희 예. 아시죠? 예. 봄날은 간다 예, 노래 저기 부르시는 계시네요, 제일. 최고. 예. 그다음에 팔자국 저 보고 계십니다. 예, 그 예. 끝에 있는 이제 우리 MBC 기자 출신의 예, 박광원 박광원 비서실장이죠. 대표, 예, 예. 대표 비서실장. 예. 그다음에 전병헌 최고. 전병헌 최고, 문재인 대표, 예. 그다음에 이용. 말씀 많고 입이 좀 거칠지 욱하게 좋아하시는 이영득 최고인데 오른쪽으로 문재인 대표 쪽으로 앉은 분들이 이른바 친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유승희 최고부터 이종걸, 주승용 예. 최고까지가 예. 이른바 비문입니다. 아. 그리고 오영식 최고가 중도성 예. 친문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표 오랜만에 잘하신 거예요. 그래요. 자, 강 교수님, 이 그림 괜찮지 않습니까? 네, 좋죠. 예, 근데- 아쉬운 게 좀 있다면 예, 예. 미리 좀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그래요? 이제 좀 그런 게 좀 아쉽고 어쨌든 어제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박주선 의원의 탈당과 문재인 대표의 어제 저녁에 만찬 맞습니다. 이런 게 예, 좋았는데 예, 예. 좀 아쉬운 게 좀 더 적극적. 지금이라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예. 그 당의 어떤 구심을 세우는 과정들인데 그당 대표에서 물론 이제 재신임을 받은 상태의 전까지는 이런 예. 것들을 하기 쉽지 않았겠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좀 계속 좀 만들어서 스킨십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예, 예, 생각보다 맞습니다. 예. 또 스타일이 워낙 좀 약간 샤이한 스타일, 부끄러움 많이 타는 스타일이세요. 정치인답지 않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극복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당내에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껴안는 포용의 예. 정치 예. 그리고 화합의 정치 좀 이어져야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첨언하자면 어제 같은 경우는 김정숙 여사 예. 사모님 애를 많이 쓰셨다고 그래요. 그거 보면 저 반찬 준비하는 먹거리가 것도 풍성합니다. 먹거리 예. 풍성해요. 풍성하고 예. 그거 쉽지 않았을 거고 예. 특히 이제 저 귀가하시는 그 예, 나머지 예, 최고위원들께 뭐 와인하고 본인이 직접 손수 뭐 저희 남편 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했겠죠. 손으로 이렇게 한자 한자 꾹꾹꾹 예, 예. 눌러 쓴 편지를 갖다가 담아서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예. 앞서 우리 강 교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문재인 대표 뭐 최고위원들뿐 아니라 예. 뭐 상임위 별로라든가 또 보면 마음을 열고 있지 못하는 예, 예. 사실 이렇게 하는 순간 뭐가 우리 확 느껴져요. 박근혜 대통령이 확 차별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좀 소통이 부족하다. 사실 문재인 대표도 늘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공개하면서 정작 본인도 예. 참 보면 좀 불통의 이미지를 갖다가 보여주었는데 예, 예. 어제 저런 모습은 소통의 이미지고 국민들도 좀 넉넉한 가슴으로 또 마침 추석이잖아요.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10월 10일인가요? 그 중국 가게 돼 있죠, 문재인 네, 대표. 네, 중국.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중국 가면서 아마 적지 않은 의원들을 함께 수행 내진 동행시킬 겁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안아가면서 예, 예. 그 당을 좀 화합해가면서 예. 전열을 정비하는 자세는 뭐 오랜만에 썩 좋아 보이는 어제 그런 안주거리는 분명히 박주선 의원의 탈당이었을 텐데 일단 화합하고 단합하자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많이 그러니까 오갔다고 하니까요. 예. 이종걸 원내대표 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폭풍 속으로 영화 제목까지요. 예. 폭풍 속으로 뱃머리를 돌려 돌진하는 우리 배 선장 같은 예. 선장인 예. 문재인 대표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건배합시다. 이렇게 일단 얘기했다는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후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좀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선거 획정 문제 너무 이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고 물론 국회의원도 그러지만 선거구에 있는 지역구 구민도 궁금해하는 상황이겠죠. 자, 황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10월 13일이 그죠? 획정안 10월 출시한- 13일까지 예. 원래는 예. 이게 이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설명 잠깐. 예전에는 예, 예. 선거구 획정을 갖다가 예. 국회에서 의장이 했어요. 예, 예. 의장 밑에서 아, 그래요?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부터는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 별도 외부에 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예, 예. 문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자기 마음대로 선을 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 있는 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예, 예. 이와 같은 기준으로 최소한 인구 몇 명의 비례대표 몇 명 아하. 이것을 정해 주어야만이 예, 예. 10월 13일까지 며칠 안 남았어요. 10월 그럼요. 13일까지 예, 예. 중앙선관위 산하 정개특위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게 저희 아닙니다. 국회 내밉니다. 예, 예. 그럼 국회의원들은 이것을 갖고 뚝딱뚝딱뚝딱 다듬어서 이 수정을 할 수 없어요. 네, 한 차례는 한 벌써 차례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죠. 예. 한 차례 거부할 수 있으면 수정은 못 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11월 13일까지 그걸 통과시키게 돼 있어요. 이걸 그래요? 우리 선거구 획정은 선거법 공직선거법 예, 기획이 예. 부록으로 붙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현재까지 아무 기준도 안 정해주고 하다 보니까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예, 예. 얼마 전에 바로 어제 그저께죠. 보면 우리가 가안을 만들었습니다. 예, 예. 244에서 249 정도로 해서 난리가 났죠. 여당은 여당대로 현재는 야당은 246곳. 현 246인데 여당 발끈하고 김무성 대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예. 뭐 내 말은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줄여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된다. 네. 비례대표 그대로 네. 유지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역 의원들 있죠. 지방 의원들이 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와그라 그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이게 11월 13일 이 법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예. 것을 모두 통과시켜야 예. 되는데 이걸 법 어길 확률이 99.9%. 알겠습니다. 강 교수님께 요거 여쭤볼게요. 자, 많은 지역이 지금 논란이 되는 지역인데 저는 한 곳을 좀 지목하고 싶어요. 부산입니다. 부산. 네. 부산의 그 영도, 서구, 동구 뭐 많잖아요. 정의학 네. 국회의장 지금 네. 유기준 장관, 김무성 대표. 아 정말 어떻게 이게 표현할 수 없는 정도 굉장한 인물들이 지금 네, 포진해 네. 있는데 그쪽에 이제 선거 조정 안에 지금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어떻게 세구신데 예상이 되세요? 대부분 예. 다 또 새누리당이 중진, 예. 내지 뭐 국회의장도 본인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의장님이 다음번에 출마를 안 하는데 예, 본인 예. 또 출마 의지를 정확하게 밝히셨어요. 정의학 국회의장 하셨죠. 예, 예. 정의학 의장께서 다음번에 나가서 예. 나는 이걸 또 중심의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신 상태에서 예. 여기가 다 13만 정도의 내외로 당연히 구를 쪼개거나 둘을 나눠줘야 되는 예측이 되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정우화 의장이 포기할 건지 아니면 김무성 대표가 포기할 건지 예. 아니면 유기준 의원이 포기할 건지가 참 애매해서 예. 불가피하게 저 세 분 중에 한 분은 예. 다음번 총선에 배지를 못 달지 않을까 그래요? 예측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죠. 그러면 다른 곳으로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예. 곳으로 나가는 수도 예. 있을 거고 예. 왜냐하면 세 분 다 이미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분이니까 예. 부산에만 굳이 있을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예. 그리고 뭐 김무성 대표만 해도 영도구의 재보궐선거에 당선되신 분이기 네. 때문에 특히 부산 지역은 정서적으로 보면 단일 지역구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예. 부산이 크게 하나다 예. 이렇게 예. 좀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예. 이왕 지사, 유기준 의원이나 정우화 의장이나 김무성 대표가 예. 닦아놓은 지역구를 그럼요. 포기하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아, 어렵죠. 예, 그걸 예. 포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어쨌든 세 분 중에 현재로선 네. 두 분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거. 누가 탈락할 것 그만두실지 같습니까? 예, 궁금합니다. 아까 우리 강 교수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의호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내가 내년 출마하겠다고 얘기한 게 박관영 의장 때부터 지켜오던 국회의장의 마지막 공직이라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아름다운 전통을 예. 깨는 듯한 예, 얘기인데 예, 예. 사실은 정의호 의장이 꼭 나오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나오겠다고 얘기해야지 이 지역구 개편할 때 중동부가 출마선은 아니다. 예, 출마 예. 저는 그렇게 예, 읽습니다. 예, 예. 정의화 의장이 정말 20대 국회의장까지 지나신 분이 또 한 번 더 도전하겠다 이 취지라기보다는 예.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국회의장 지역구를 갖다가 누가 알겠습니다. 함부로 손을 대겠습니까? 예. 그러면 중동구가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측면에서는 뭐 살신성인의 자세라고 보고 예. 이게 간단해요. 지금 현재 246개의 지역구가 예. 이걸 12개를 갖다가 비례대표 12개 줄이고 지역구를 12개 늘리면은 아무것도 안 바꿔도 됩니다. 그래요?
네. 그건 시뮬레이션을 갖다 해본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예. 저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예. 저 중앙선관위 산하에서 시뮬레이션을 12개 내지 13개를 갖다가 알겠습니다. 비례대표에서 빼서 지역구에다 넣어주면은 예. 지금 앙앙불락하고 거의 폭발 일보 직전에 예. 그 이제 시골 농촌, 어촌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가 그대로 지켜지는데 예. 또 그것을 보고 국민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득권 지키기다. 그럴 수밖에 아니 없죠. 근데 이제 그런 대목에서 잠깐 말씀을 좀 첨언을 예, 해야 되는데 예. 아마 야당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비례대표를 줄이면 안 된다는 입장. 근데 문제의 근본은요. 사실은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해서 그걸 통과시키면 되는데 다시 국회의원들한테 넘긴다는 거죠. 여야가 있는 본인의 밥그릇을 없애는 예. 문제를 본인들한테 맡기는 문제니 이게 쉽게 결정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보통 알겠습니다. 한 번도 그 날짜를 지켜서 된 적이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예, 없었죠. 예. 예. 짧게 설명하면 2004년에도 2003년에요.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4대 1에서 3대 1로 줄였거든요. 인구 편차를.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면 뭐라고 했냐. 헌재에서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확정하라. 안 지킵니다. 안 지켰죠. 그리고 예. 2004년 기억하시죠? 그 탄핵 겪고 예, 때 예. 2004년 2월 달이 되어서야 선거 2달 불과 앞두고 예, 선거구를 획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입지자들도 좀 바쁘게 좀 눈을 굴리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청와대 그 춘추관 정광삼 춘추관장이 사임을 표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청와대에 있던 참모들 중에 누가 이번 총선에 나가느냐, 그 신호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차출설 이야기도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한 말 있잖아요. 뭐 정말 그건 별개로 일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그건 국무회의에서 하신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국무회의에서 예. 장관들은 한눈 팔지 말고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얘기해서 그 당시 김희정 장관 같은 경우는 나는 다음에 꼭 출마할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 왜 저럴까 했는데 예. 이도 청와대 참모는 또 다릅니다.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마치 9월 7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가셨을 때 예. 4명의 참모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 신동철 정무, 예. 안봉근, 천영식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4사람이 다 공히 대구 지역에서 연고가 있거나 대구에서 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12명, 12개 지역구 의원들을 파문하고 예. 새로 물갈이 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원래 이 울진 출신의 전광삼 저 비서관이 출사표를 던지진 않았습니다만 예. 사표를 내고 이미 주소를 갖다가 자기 고등학교 성광고등학교가 있던 대구의 북구 쪽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말까지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좀 여기 나오는 게 윤디현 전 홍보수석이라든가 예. 곽상도 전 민정수석까지 포함해서 또 보면 현재 장관하고 있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 같은 경우는 내년에 경주에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가 좀 파다하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은 예. 지금 보면 좌불 안석이고 어쨌든 간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후반기를 갖다 안정적으로 예. 끌어가기 위해서는 참모 출신들을 또 대거 예. 뭐랄까 좀 이 선을 갖다 보일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청와대 뭐 참모들의 어떤 정치권 진출 이런 모습, 물론 여당 쪽가 또 앞으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좀 불거질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지막 하나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은 이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한 단어입니다. 배신의 정치를 심판을 누가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대통령이 하실 수는 없거든요. 배신의 정치 유권자가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유권자들한테 대안이 뭡니까? 유권자들이 이거를 질문하는데 예. 지금 이제 청와대 참모들이 아마 핵심적 역할을 할 확률이 높다. 즉 예. 바꿔 말하면 뭐 정광삼 춘추관장뿐만 아니라 다른 예. 비서관들도 아. 저 사람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러 오신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바꿔 말하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커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큰 사람들을 내보내서 국민께 심판을 보내겠다는 거고 예. 더군다나 대통령의 그때는 대통령이 30% 초반의 지지율 국민들이 갸우뚱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50%의 지지율이면 예. 심판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충분히 더 많은 청와대 참모들이 현직에 나가서 예. 차출이란 표현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는 알겠습니다. 텃밭이 너무 좋으니까 차출이란 표현은 아니고 그냥 예. 아마 너도 나도 대통령의 예. 복심은 나한테 있다라고 할 예, 가능성이 예, 많고 예. 다만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건 일정 정도 조정하고 내려갈 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대통령의 의중 담겨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가실 때 싶습니다. 가시더라도 대통령 보좌 잘 해야 되겠죠. 예. 황태순 평론가 강훈식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